안녕하세요. 월세도 김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번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뒷얘기를 조금 더 남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무사님, 예. 지난번에 이제 재산세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 특례 예. 이 부분 제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네. 급격히 시행이 되다 보니 그 현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안내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네. 해당이 되면은 네. 꼭 신청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기간이 네. 이제 3년으로 늘어났어요. 예전에 2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3년 이내에 내가 종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은 네. 새로 산 집에 대한 네. 요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 혜택을 주는데 완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이 제외되는 방식이 또 복잡합니다. 네. 일단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일시적 2주택자는 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을 음. 받는 경우인데요. 맞아요. 이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도 억울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서 네. 또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따로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지방저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집이 한 채를 사놓은 경우가 있거나 네. 불가피하게 어쨌든 간 매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택수가 2주택이 돼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네. 세법을 만들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일시적 2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네. 즉 새로운 집을 사서 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네. 과세표준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일단은 과세표준은 포함을 시키지만 네. 세율을 계산할 때는 네. 주택수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네. 종전주택에 대한 비율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특례 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보다는 네. 특례 제도를 신청을 할 때가 세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하신 것만큼 완벽하게 다 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율이 경감되는 약간 완화되는 효과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일정 부분 세액 감소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네.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겠네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돼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맞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속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상속주택은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6월 1일 현재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만약 5년이 넘지 않았으면은 네. 일단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긴 하지만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아까 일시적 2주택자와 동일하게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세율 적용과 세액공제 적용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주택이 공시가격 기준이 중요한데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는 6억,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한 지역은 3억인데요. 네. 이 가격을 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네. 설령 상속받은 기간이 5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좋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지분이 40%를 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이 아까 같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아,
지분이 40% 미만이면 예, 상속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간 보유 5년, 그렇죠.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났느냐. 네. 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분이 40%이냐 아니냐 이 세 가지 딱 맞습니다. 빠져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겠네요. 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지방 저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시골에 네. 아니면 내 고향에 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예,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저가주택도 금액 제한 없습니까?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이 넘으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거 구분 없습니까? 있죠. 네. 이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 네, 네. 소재에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네. 역시 또 인기 있는 데는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두 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두 채를 합쳐서 3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가구 수가, 주택 수가 두 채를 넘으면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수가 한 진짜 채일 중요하네요, 경우에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시적 2주택은 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한 채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상속주택은 음. 상속받은 주택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네.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저가주택은 네. 한 채만 인정한다. 다시 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원래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단독명이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낼 때 단독명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명이냐,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 또 세제 완화가 되면서 이번에 올해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어떠세요, 세무사님? 단독명의가 유리합니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까? 참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계산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작년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서 단독명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도 다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합치면 금액이 18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1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외인 경우에는 6억으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을 받게 되면 12억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60세가 넘고 네. 또는 장기 보유를 5년 이상 한 경우라면은 네. 세액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은 네.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 외이자가 9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부부 공동명의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남편도 9억, 아내도 9억, 합이 18억까지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네. 단독명의로 신청했던 분들도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꼭 계산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그죠? 이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것이냐, 단독 명의를 신청할 것이냐 할 때 이제 어떤 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분율이 큰 분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50대 50으로 이렇게 반반, 많죠. 절반 돼 있는 그렇죠.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분일 경우에는 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같은 지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연령이 60세를 넘는다. 네. 그러면 연령이 더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고령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있네요.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동명의를 선택하느냐 단독명의를 선택하느냐 할 때 이제 보유하신 분의 연세, 나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그렇죠. 경우는 아까 공시가격이 18억이 넘은 경우라면은 네.
같은 비율로 갖고 있는 경우에 네. 이제 연령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토탈 얼마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이게 네. 숫자로 단순을 더해보게 되면 최대 네. 90%까지도 그러니까. 가능한데 네. 그런데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도가 80%입니다. 다 해주진 않네요. 예. 그죠? 아쉽네요. 자, 그러면 실제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저희가 약간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올해 부부 공동명의나 아니면 단독명의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간단하게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있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부부 공동명의로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공시가격이 20억이거든요. 네. 올해 기본 공제 금액이 각각 9억, 9억 이렇게 18억까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18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이제 음. 제외되고 네. 이제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남편과 아내가 절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이 11년이고 여기 연령을 보시면 60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맞아. 이 연령에 따른 음.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네. 굳이 단독 명의로 신청하지 않고 그렇죠. 공동 명의로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오히려 유리하겠네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요거는 네. 만약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은 네. 18억까지 공제받았던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설령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토탈 산출세액이 200만이 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보면은 모든 시뮬레이션이 그런 것 같아요. 막 100%다 이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볼 때 또 신청하신 분의 연령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이제 나한테 맞는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계산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 전문가들하고 더 의논하셔서 가장 나한테 맞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많이 절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양정원 세무사님 모시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절세, 꿀팁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요, 이런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 또 이제 절세할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또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저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